안녕하세요, 태그마트입니다. 오늘은 이 유성 매직으로 글씨를 쓰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뭐 쉽게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유성 매직 글씨도 적당한 규칙만 좀 아시면 멋진 글씨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영상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이 유성 매직 사각촉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각촉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포토샵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틀에 맞게 글씨를 쓰면은 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놔서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깨끗한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매직과 종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3일이면 쓸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번에 캘리그라피는 정말 조금만 열심히 하면 3일 정도면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매직 글씨는 3일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조금만 연습하면, 규칙만 아시면, 작은 규칙만 아시면 3일도 안 걸릴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되신다고,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열심히 좀 따라 하셔야, 그거는 3일 안에든지 뭐 이틀 안에든지 하실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3일 안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물을 갖추시고 3일만 연습하면 쓸 수 있는 매직 글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자음모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선 연습부터 할게요. 이건 캘리그라피나 이런 거에 비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간단하게 선 연습부터 할게요. 이 펜촉이 이 종이와 잘 밀착되게 세로선, 가로선 먼저 그려줄 텐데, 가로선 그렸을 때 이렇게 밀착되게끔 이렇게 선이 나와야 되는데, 밀착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떠한 글씨를 써도 이렇게 이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밀착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 밀착되게끔 살짝은 힘을 꽉 주시고 이렇게 밀착되게끔 반듯한 느낌이 나게 골고루 펜촉이, 이 매직의 촉이 종이와 잘 밀착되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세로도 마찬가지고 조금 긴 부분, 이게 촉 보시면 약간은 긴 부분이 있잖아요. 짧고 긴 부분이, 긴 부분을 왼쪽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세로도 그어주십니다. 이렇게 세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펜촉이 종이와 맞닿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잘 안 밀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손 연습을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펜촉을 오늘 이 영상 보시기 전에는 아마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런 기울어진 거 상관없이 불편하게 왜 이렇게 비스듬히 각도를 만들어 놨나, 사각촉을 쓰지 않으실 거면 둥근 촉을 쓰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사각촉이 있겠습니까? 이 촉을 잘 생각하시고 좌우로 세로선과 가로선을 연결해 볼게요. 세로, 그 다음에 가로. 가로는 약간 삐져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가로, 그 다음에 세로, 여기다가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좀 넓게도 한번 해볼게요. 세로, 세로,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가로과 세로획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이제 이응도 쓸 때 일반적으로 이 매직
뭐 사각잎, 사각촉에 상관없이 아마 그냥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냥 동그라미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깔끔하게 조금 더 긴 촉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주시고 C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C자로 두 번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C자로 그리시고 나머지도 반쪽 C. 이렇게 한 번에 그리시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나눠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쪽이 좀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얇아지고 이 양쪽으로 약간 통통해지고 이런 형태로 동그라미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 C자를 그리신다는 생각으로 분명히 이 한쪽은 잘 되시는데 이쪽이 아마 이렇게 되시거나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거나 이 C자를 먼저 조금 연습을 하시고 이 C자를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획, 세로획,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다음에 동그라미까지 C자 형태의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형태로 이렇게 선연습을 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본문에 가면 있다고 했던 그 연습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다가 이제 자음 모음을 쓸 텐데 자음을 한번 써볼게요. 기억부터 쓸 건데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제가 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조금 편리하라고 이걸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100% 완벽하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란색을 기준으로 삼되 조금씩 삐져나오건 조금 작아지건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손쉽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한번 기억부터 한번 써볼게요. 기억도 파란색 기준으로 기억, 그리고 여기 살짝 삐져나오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삐져나오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이 끝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끝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매직에 관한 이 서체는 이렇게 삐져나오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끝부터 연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뭐 가끔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상관없으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글씨의 기본 틀을 좀 생각을 더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삐져나오고 안 삐져나오고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글씨가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은 작아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이 파란색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작아지고 이 형태를 좀 더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한번 써볼까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니까 파란색 기준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살짝 좁아지니까 위쪽으로 가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한번 써볼게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기준점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 종이가 없어도 됩니다.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POP 학원에서도 그렇고 다 이런 기준점 없는 종이로 그냥 뭐 무지인 종이다 쓰니까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갖다 바쳐도 잘 연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조금 이 영상을 보시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멋진 매직 글씨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디귿 써볼게요. 디귿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리을 한번 써볼까요? 리을도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시고 절반
점선이 있잖아요. 이 절반.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가운데는 직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좀 약간 올려서 그려줄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 통을 다 채우지 않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는 느낌이니까 꽉 채우기보다는 살짝 작게 그려주는 게 아무래도 비율적으로도 좋고 보기에도 훨씬 귀엽고 균형감이 있는 글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글씨를 써왔을 때 내 눈에 이뻐야 되잖아요. 내 눈에 먼저 이뻐야 남의 눈에도 이쁘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파란색을 채우시고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뭔가 어른 같고 약간 조금 더 영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POP도 그렇고 매직 글씨도 그렇고 약간 가분수 같은 글씨여야 이게 이쁘거든요. 머리 쪽이 위쪽이 약간 크고 아래쪽 받침으로 들어가는 그 자음이 조금 작아졌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작게 이쪽 왼쪽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꽉 채우지 않아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살짝 더 작아졌잖아요.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미음 한번 써볼게요. 미음은 여기 이 기준점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미음도 뭐 본인들 각자 그리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물론 학원에서 배우면 획을 어디서부터 해라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편해야 되겠더라고요.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랑 조금 그 방식이 좀 다른 것처럼 미음이나 비읍 같은 것도 자기 기준에 맞게 대신 기본 틀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 틀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미음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읍 한번 써볼까요? 비읍도 이렇게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가운데 지금 점선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이런 느낌, 좀 좁아지는 느낌, 조금 더 유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 시옷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느낌이라 여기 파란색 가이드라인보다도 그냥 일자로 그려주는 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바깥 테두리 있잖아요. 바깥 검정색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자로 그려주시고 가운데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응 처음에 선 연습할 때 했잖아요. 이응은 파란색 가이드라인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자, 그 다음 지읒 한번 볼까요? 지읒 파란색 따라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직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하면 글씨 자체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지읒 같은 경우는 그냥 겉에 테두리에 직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중간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치읓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가끔씩 좀 받침이 많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도 그립니다. 먼저 위 모자를 먼저 써주시고, 이렇게 길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치읓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그려주시고, 이렇게도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글씨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읔 한번 볼까요? 키읔도 여기 각도에 맞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다시 한번 기역 쓰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부터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티읕 볼까요? 티읕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파란색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따라서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자로 그려주시고, 파란색 라인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티읕까지 했습니다. 피읕 한번 써볼까요? 피읕 한번 써볼게요. 피읕도 이렇게 써주시면 연결해 주시고요. 파란색 가이드라인 따라가시고, 아래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살짝 이 겉에 파란색 기준에 따라서 같이 평행으로 딱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피읕. 그다음에 히읗 한번 볼까요? 히읗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히읗도 마찬가지로 치읓처럼 모자를 먼저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이렇게 기울임 없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따뜻하게. 이것도 히읗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직선 연습하셨으니까 모음은 따로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단어. 사랑해. 아까 시옷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가이드라인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직선. 따라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받침에 있는 자음은 조금 약간 가분수처럼 약간 작게 써주시면 됩니다. 해자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복잡한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요즘에는 유행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침이 많고 이게 모음도 지금 겹모음이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받침에 만약에 자리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리을은 아까 연습하셨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글씨 많이 보셨을 거예요. POP에서 리을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받침은. 그다음에 뭐 쌍디귿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간 이렇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약간 작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첫 획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겹으로 더 들어가는 이 디귿자는 여기에 중간 있잖아요. 이 선의 중간 정도를 잡으시고 이렇게 겹으로 덧칠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간 정도로 이렇게 중간을 잡고 중간만 절반만 겹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만 겹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절반을 겹쳐주면 됩니다. 쌍비읍 같은 경우도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뭐 있나? 기역도 마찬가지고 쌍기역도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좀 뒤에는 작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리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좀 공간을 조금 넉넉히 주신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파란색에 맞춰 쓰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옆에 그 모음도 같이 오니까 조금 글씨가 자음이 작아져야 되니까 조금 이걸 이제 맞추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모음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니까 작아지니까 여기에 맞게 정도 여기 이렇게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받침도 이렇게 이런 형식. 외출 중 한번 써볼까요? 위에 부분 머리는 크게 약간 올리면서 여기로 약간 내리면서 그다음에 이건 조금 더 이게 싫으시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위쪽을 조금 작게 쓰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틀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말 할 때 말씀드렸던 규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적당한 규칙 이건 바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작아진다, 그리고 윗부분은 조금 머리가 크게, 윗부분은 머리가 크게, 아랫부분은 좀 작게, 이런 형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좀 기준점을 삼고 연습을 하시면 정말 금방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뭘 써보지? 그다음에 자, 그다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받침은 작게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난석봉 이렇게 쓰시고 또 이렇게 피읍자 약간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줄어든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써볼게요. 이 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POP는 사실 POP는 쓸 때 이런 형식인데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POP 글씨도 쓸 때. 근데 POP는 조금 따닥따닥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 매직 같은 경우는 테두리를 하지 않는 글씨이기 때문에 너무 붙여버리면 조금 글씨가 뭉개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살짝 떼주는 게 이렇게 읽히기에 좋으니까 너무 붙이시면 안 됩니다. 대신 POP는 똑같은 형식이지만 따닥따닥 붙여서 쓰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왜냐면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다 따주는 글씨니까 POP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매직 글씨 같은 경우는 너무 자음과 모음을 너무 붙여버리면 약간 시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따닥따닥 붙이면 안 됩니다. 아마 동그라미를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인 뭐 이렇게 매직 글씨는 이렇게 사각조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끝만 약간 끝처리를 이렇게 해주셔도 멋진 글씨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매직을 너무 새 것이 아니라 뾰족하게 안 되는데, 그리고 뭐 파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뭐 칠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매직 글씨지만 이렇게 뭔가 좀 멋지게 꾸며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매직이라는 게 참 구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뭐 1,000원, 8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재밌는 카드 만들기도 되게 좋고, 뭐 외출 중이라든가 잠시 외출 중이라든가 뭐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아이돌 플랜카드 같은 것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에 있다라든가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직 글씨가 되게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뭐 조금 할만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매직 8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거 꼭 연습해 보시면 정말 매직 글씨 참 유용하게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제가 아마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아마 가르쳐 주는 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정말 프린트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매직 글씨 쓸 수 있으니까 둥근 매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따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기본 이 틀에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둥근 쪽은 아무래도 그냥 이 사각 쪽은 이리저리 이렇게 좀 돌려야 되는데 둥근 쪽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돌릴 필요 없이. 둥근 매직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 보시면서 둥근 매직이 집에 있다 그러면 둥근 매직을 가지고 똑같이 그런 형태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삐져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수록 작아지고 약간 기울기 같은 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 형태만 잘 생각하시고 쓰시면 정말 멋진 매직 글씨 쓸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유용하게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시청하시고 조금 더 쉽게 매직 글씨를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